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답 최봉기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양국 정상 간 통화로 지난 2월에 이어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양국 정상 간 통화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9.11 하루 전날이자 아프간 철군 문제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진핑으로서는 최근 자경화와 제2의 문화혁명 추진 등 전체주의 경향으로 민심을 잃은 상태에서 20대 중국 공산당 지도부 교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남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문명과 전체주의 체제의 갈등, 중국 늑대 전사 외교로 인한 갈등 등 수십 년 만에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입니다. 양측의 이번 2차 전화통화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입니다. 백악관은 광범위한 전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논평했지만 중국 신화사는 솔직하고 깊이가 있었고 광범위한 전략적 소통과 교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측은 전술적이라고 말한 반면 중국 측은 전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중국 정부가 이번 통화의 정치적 의미를 미국보다 훨씬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와 평론을 종합해보면 중국 정부가 이번 바이든과의 2차 통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희망 섞인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통화 후 중국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첫 번째 오판은 바로 미국 측이 약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신화사와 인민망, 황구망 등은 이번 정상 간 통화를 보도할 때 시진핑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서 통화를 했다는 점을 크게 부각했습니다. 마치 미중 대결에서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자 미국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협력을 구한 것처럼 보도했죠. 이는 미국이 자발적으로 약함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시보는 이번 미중 정상 간 대화는 양국 관계가 낯선 모양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측이 약간 자신감 없음을 분명히 드러냈고 미중 간의 소위 경쟁에서 충돌로 이어질까봐 정말 우려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주장대로 정말로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중국이 오판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일반적인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인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이 중국의 예시 중 하나인 산 첩첩, 물 겹겹, 길이 없는 듯 하더니 버드나무 우거지고 꽃 피는 속에 또다시 마을이 있네 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죠. 미중 관계의 교착 상태를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산 첩첩, 물 겹겹,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으니 중국에겐 마치 버드나무 우거지고 꽃 피는 속에 또다시 마을이 있네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충돌을 우려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VOA는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이 미중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경쟁, 협력, 대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텐진회담에서 미국 측은 양국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당시 회담에서 늑대 전사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중 관계의 여제를 대내 선전에 이용해 민족주의 정서를 선동하고 중국의 강력함과 외교 능력, 미국과 감히 힘겨루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가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 때문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이 충돌을 피한다고 한 말의 의미는 이전과 다를 바 없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제를 다시 언급할 뿐이죠.
그럼에도 중국은 마치 목숨을 살려줄 구명줄을 잡은 듯이 행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판은 중국 정부는 반격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관계가 악화된 책임을 전부 미국 측에 돌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미국은 한동안 양국 관계의 파괴자였고 중국의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소위 경정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측은 최근 들어 그들도 중국 측의 반격하려는 결의, 행동을 보았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반격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미국 관리들을 대등한 입장에서 제재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지속적 무력 시위, 미국 포트 테드릭 생물 실험실이 전염병의 지능지라는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격은 중국 오랜 친구인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마저 못마땅하게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는 우한 바이러스 실험실을 재조사하고 중국 측에 관련 역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미국과 국제사회가 중남해에서 펼치는 항행의 자유를 겨냥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최강 핵 항공모함 칼빈스호를 남중국해로 진입시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에는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가 스프래틀리, 중국의 힘으로 난사라는 뜻의 군도의 미스치프 환초 12해리 범인의 해상에서 제7함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1일 공식 트위터에 이 영상을 공개했죠. 중국 정부로서는 체면이 많이 깎였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반격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발언들을 살펴보면 모두 선전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로서는 외교는 물론 정치, 군사적으로도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남중국해에서 대만과 중국의 긴장이 날로 고조되자 바이든이 소위 독재대 민주의 전쟁으로 서방의 단계를 꾀하고 있다면서 이번 통화는 미국이 아프간 철군을 끝낸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아프간 철군 사건을 이용해 미국과 대만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 매체들은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대만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정부가 대만 해협에서 문제를 일으키도록 방임한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치하도록 자시한다는 뜻도 더욱 아닐 것입니다. 바이든은 10일 통화에서 미국은 미중 간의 경쟁을 책임있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현 정부와 공화, 민주 양당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의 홍콩 정책과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타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협의 현상을 바꾸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말하고 있죠. 바이든과 시진핑의 통화는 미군의 아프간 철군 약 2주 만에 이루어졌죠. 바이든은 수차례 미군의 아프간 철군이 중국 정부와 러시아가 초래한 지역 및 전 세계 위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에 의하면 미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시진핑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꿔달라는
차이밍은 대만 총통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무색해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오판은 미중 관계가 해빙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이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중미는 1971년 양국 관계가 해빙된 이래 줄곧 협력해 왔으며 세계 각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으로 봐서는 중국이 40년간 지속된 미국 측의 타협 정책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망상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강 미국 주재 중국 대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중미의 대문이 일단 열리면 영원히 닫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은 문을 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문을 닫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매년 5, 6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고 월가의 거대 자본과 농산물 수입, 산업 스파이를 통해 훔쳐오는 과학기술 및 직접재산권 등에 대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문을 닫으면 중국으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동성서강, 즉 세계의 기세가 중국에게 있다느니 하는 표현들로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고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회피, 대만 해협 위협, 전략외교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미중 관계가 경색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진핑은 바이든과의 통화에서 대략적으로 중미 관계는 세계 미래의 운명에 관련된 세계의 질문이며 중국과 미국은 큰 틀에서 대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해야 하고 전략적 직경과 정치적 박력으로 중미 관계를 가급적 빨리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정상 궤도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중국 측의 일관된 미국에 대한 반감 표출과는 완전히 다른 표현들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이 점은 중국 공산당의 특징적 수법 중 하나죠.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관점과 이론을 동시에 준비해두고 수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바이든과 2차 통화는 미중 관계를 다시 해빙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부정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9.11 사건이 발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역사학자 할리 빙클러는 한 인터뷰에서 9.11 사건이 간접적으로 중국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테러 전문가이자 전 총리 고문인 구이도 슈타인베르크 역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중국의 굴기를 가속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거대 자본과 군사력 그리고 힘을 대테러에 집중하면서 중국에 소홀히 했던 결과 중국은 서방의 개방된 문호를 이용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20년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반면 인권적 측면에서는 홍콩, 티베트, 신장, 반공에 대한 인권 침해 등으로 국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몇 가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9.11 사태 20주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시진핑과 통화한 점에 대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과거 문화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자 미국 금융계의 좌파 거물인 소로스까지 나서서 시진핑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의 도움을 받은 바이든으로서는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협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미국과 중국은 이미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의 통화가 어쩌면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안정을 위해서 배의 바닥에 실린 중량물처럼 미중 간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밸러스트 스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의 미중 냉전 관계를 해빙시키는 데는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